나이가 들수록 지방의 양이 바뀌어요. 이 옆쪽에 심술보가 보이고 전체적으로 얼굴이 처지는 게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오스킨 성형외과 대표원장 이태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리프팅에 대해서 제가 각 시술별, 수술별로 요약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국 우리가 리프팅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얼굴이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나이가 들어가는지, 혹은 우리 얼굴이 어떤 변화 때문에 얼굴에 처짐이 나타나는지를 꼭 잘 알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주름이 지거나 혹은 피부가 처지거나 지방이 처지는 거는 결국 어떤 원리에 의해서 생기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 우리가 피부 같은 경우에는 주름이 지고 또 콜라겐의 감소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얇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건조함이 생기면서 탄력이 감소하는 건 같이 또 오게 되는 현상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주름이 진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예전에 아기들 피부와 비교를 해서 훨씬 뽀송뽀송함이 줄어들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공이 넓어지면서 골짜기가 생기는 게 가장 얼굴에 큰 변화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릴렉스드 스킨 텐션 라인즈라고 해서 주름이 지는 것도 방향이 모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 크로우핏이라고 해서 눈가 주위 쪽으로 있는 이 라인이 가장 대표적인 라인이고요. 우리가 어떤 거든지 주름이 진다라고 하면 근육과 수직인 방향으로 지게 됩니다. 얼굴에는 정말 수많은 근육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근육들의 수직적인 방향으로 해서 주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 얼굴은 뭐냐, 레인보우 케이크 같은 거예요. 결국 각 층별로 지방층, 근육층, 피부층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각 층별의 특징을 잘 알아야 정확한 리프팅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과연 우리 얼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거를 잘 간파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나이가 들수록 지방의 양이 바뀌어요. 얼굴의 지방의 양이 바뀐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눈가 부분이나 아니면은 옆볼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꺼지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남아있는 지방들은 밑으로 중력 때문에 처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결국 지방의 전체적인 양이 줄어든다는 것, 이게 가장 첫 번째 핵심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선천적으로 얼굴의 근육층이나 피부층의 탄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20대부터 40대 분들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변화보다도 본인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피부 탄력의 처짐, 혹은 윤곽수술이나 뭔가 수술적인 것 후에 생긴 수술 후 처짐, 이것이 가장 메인이라 보시면 되고요. 50대 이상 분들부터는 결국 모든 건 노화와 연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시술을 하던 수술을 하던지 간에 가장 이상적인 얼굴의 탄력을 가진 상태에서 수술을 하냐 시술을 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뜻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40대, 50대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제 저울이 보이고 이 옆쪽에 심술보가 보이고 전체적으로 얼굴이 처지는 게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수술을 하는 게 과연 좋은 방법일지,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얼굴의 피부층이나 근육층, 지방층을 가장 탄력 있게 만든 후에 뭔가 시술이나 수술이 들어갔을 때 그 효과가 훨씬 배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훨씬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인모드라는 레이저, 혹은 써마지라는 레이저, 울세라, 슈링크 같은 여러 가지 리프팅 레이저죠. 여러분들이 젊은 나이서부터 관리를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사실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서도 최대한 얼굴을 탄력 있게 유지하는 건 굉장히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워낙 요즘은 여러 가지 레이저들이 잘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나의 얼굴을 유지하는 관점에서, 나의 얼굴을 가장 탄탄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레이저들, 인모드나 슈링크, 울세라, 써마지 같은 레이저들이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아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수술 방법 중에 하나는 미니 리프팅이라는 수술입니다. 물론 여러 병원들에서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페이스리프트, 즉 안면 거상술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절개 부위가 이 템플 쪽, 관자 쪽부터 시작해서 귀 앞으로 해서 이 귀 뒤쪽까지 연결되는 굉장히 큰 범위를 피부를 절개해서 박리하는 과정이 들어갔는데요. 미니 리프팅이라는 건 이거를 최소화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흉터를 최소화하면서
가장 이상적으로 얼굴을 리프팅 시킨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각 병원별로 피부층 쪽에 가해지는 절개 라인이나 흉터는 서서한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습니다. 최소의 절개 대신에 가장 완벽한 리프팅.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가장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귀 앞쪽, 귀 위쪽 이쪽에서 시작을 해서 절개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템플이란 부위 쪽은 우리 얼굴에서 리프팅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유지를 시켜주는 곳이기 때문에 절개 범위 자체는 한 2cm에서 3cm 정도의 절개 범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헤어라인 안쪽이기 때문에 흉터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결국 우리가 얼굴형에서 보면 가장 리프팅을 시키고 싶은 위치는 이 조울이라고 하는 심술보거나 혹은 처져 있는 중안면 쪽일 수 있는데요. 이 중안면 쪽을 가장 이상적으로 최소 절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수술 방법이 미니 리프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념은 딱 두 가지입니다. 피부층을 절개를 하되 최소 절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절개창을 통해서 가장 이상적으로 실을 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지기간은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설명을 드리고, 물론 개개인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요. 이상 미니 리프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꼬매야 돼요? 말해야 돼요? 그 전에는 사실 아무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염증을 가라앉히고 새로운 살이 잘 나올 수 있게